왜곡된 한국 고대사 속에 감추어진 진실, 정치와 역사, 3편 남당유고에 대하여. 저의 강의를 듣고 도절태자가 죽지 않았다는 기록은 중국 정사조선전, 삼국사기, 남당유고 모두 찾아보았지만 없던데 지나친 비약 아니냐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남당유고에 다 나와 있었다면 고려와 조선에서 사설을 편찬할 때 이미 온전한 고대사가 되어 있었겠죠. 남당유고는 삼국사기와 중국 정사조선전과 모순되는 것보다도 자체 내부 모순이 더 큽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삼국사기와 중국 정사조선전은 매칭이 안 되어 어떤 오류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는 삼국사 겸 채잡기의 여러 모순을 무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쓴 것이죠.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으며 편견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모순되는 기록을 바로잡고자 수정하여도 교열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A, B, C설 잡다하게 늘어놓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누락된 기록이 많아졌고 중국어 기록을 비판 없이 첨가해서 양을 늘렸는데 우리나라 역사서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록 모두를 참조하여 보완하고 유추하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왜 그런 기록을 남겼는지 이해하고 왜곡이 이루어지는 내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남당유고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려면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알려주셔야죠. 제가 처음 접한 2007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남당유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2002년도에 남당 박창화 선생 유족의 허가를 받아 촬영한 본입니다. 지금은 직접 찾아가 출력 형식으로 받아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이 2012년도에 의성조문국 박물관에서 남당 박창화 선생 유족에게 일주일 대여를 받아 촬영 또는 스캔한 것인데 2002년 국사편찬위원회 촬영본보다는 용량이 많습니다. 선명도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것보다 좋지만 세련도는 국사편찬위원회 것이 더 좋습니다. 유족에게 돌려줄 일정이 빡빡하였기에 원본에서 누락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당유고 전체가 박창화 선생의 창작이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창화 선생은 자신이 찬솔하거나 보충한 부분에 대하여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선생은 자신이 찬솔한 사서에는 남당찬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말여기 전 조선 고관본의 사료를 보시면 자신이 보충한 부분은 마모인을 찍어 자신이 정리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력은 명나라 신종우 연호로 사용기간은 1573년부터 1620년인데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이 조선에서 가져간 사료 목록을 박창화가 누군가로부터 받아 보충한 것입니다. 도서 목록도 있고 조선 왕조 실록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박창화 선생은 사료를 창작할 생각은 없었으며 누군가와 함께 의논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을 것입니다. 해방 후 청주 사범학교에 근무했던 최기철 박사가
서울대학교에 올라오면서 신석호 국사편찬위원회 국장이라든지 이병도 서울대 교수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 이미 고인이 된 분들이고 직접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박창화 선생을 일본 국내성 서릉부 도서료에 연결해 주었는지 후견인이 있었는지 본인이 밝힌 바가 없고 후손들도 알지 못합니다. 막연한 느낌이지만 저는 시라토리 구라키치로 추정합니다. 쇼와 천황의 스승이며 만선 지리 역사 연구 보고 발행 1924년 동양몽고를 설립한 인물이죠. 박창하의 행적과 겹치고 주변 인물 중에 남당 요구와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도 있어 이분을 주목해 왔지만 과거와는 달리 자료를 찾기 힘듭니다. 이 책은 오황정기라는 책인데 계림국 좌승상 골문대서 모량후 송광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좌승상은 냄새가 납니다. 좌승상은 좌벌찬을 고쳐 쓴 것 같은데 이 벌찬이 좌우 벌찬으로 나뉜 것입니다. 신라시대 내내 같은 직제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 시대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당유고가 아니면 송광이라는 인물은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고려국 요하공 태자 효목대왕 봉칙개수 고려 8대 임금 현종의 아버지 왕옥을 말하는데 이분이 사서편찬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당유고에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그럴듯한 저자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위화진경이라는 책이고 금화천자, 박달옥야, 정수개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알 수 없지만 두 명으로 추정되며 남당유고를 찾아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글자는 무슨 글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책 유기추모경은 황주량이 저자로 적혀 있는데 황주량은 고려의 문신이고 현종 때 거란의 칠민부로 설치된 역대 실록을 편찬하는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바치는 글인지 알 수 없지만 신하들이 임금에게 책을 보이기 전에 요약해서 붙이는 부전지입니다. 추모경은 신명 정해 87년에 상인이 시작하여 그 아들 태조왕 임자 140년에 완성되었고 이후에도 만들어진 추모경의 여러 본이 있었는데 고구려 이문진이 산수하여 만들었지만 읽지 못하게 된 지 오래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정리하면 추모경이 찬수된 연역과 지금의 글자로 정리된 연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11년 1월 19일자 기사에 내장서책을 초록하도록 명령하였지만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앞의 부전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부전지 내용을 다시 설명하자면 많은 글자들이 난해하고 고비에서 찾을 수 없는 글자들이 있어서 읽는 것이 불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부득이 지금의 글자로 고쳐서 책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남당유고 중 화랑새기는
신라 김대문의 작품인데 남당 유고에는 두 가지 본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는 체록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진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어느 하나는 진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화랑새기를 흉내내어 쓴 박창하의 소설이라고 하는데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창작의 증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주장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시를 쓴 유호인은 조선 성종 제2기에 의성현령을 지낸 인물입니다. 의성지역 백성들에게 남긴 흔적이 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500년 동안 계승되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시작된 경위를 알 수 없고 형식적인 제사만 계승되었습니다. 지금도 의성에서는 소문국 경덕왕릉 향사를 지내는데 신라 경덕왕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소문국을 조문국으로 읽습니다. 세대를 이어 계승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경덕왕 영통신관은 하양이라고 불리던 여자 무당에게 구전되어 민간 전승되다가 의성 산운사람 이민성 선생에 의해 문자로 정리되었고 영조 5년 1725년 의성현령을 지냈던 이우신에 의해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성격하게 되었습니다. 유후인은 오랫동안 홍문관에서 벼슬하고 사가 독서했던 인물이며 동국여지승남 편찬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홍문관을 옥당이라고 하는데 조선 왕실 도서관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동문수학했던 조위는 유호인을 사관으로서 신당서의 저자 구양수에 비견하였습니다. 의성 출신 이민성도 그를 사관이자 구양수에 비견하였습니다. 모두 홍문관에서 벼슬하고 사과 독서했던 사관들이라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성종 임금은 유호인을 친구로 여겼으며 가까이 두고 아끼어 사랑했지만 재상의 벼슬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홍문관에서 벼슬하고 사가 독서했던 인물들을 유호인을 중심으로 묶어 별도로 동영상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남당유고는 큰 틀에서 신당서와 견줄 내용이 많습니다. 진안과 신라편에서 골품제, 설날, 화랑, 선도를 설명하면서 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유호인이 삼국사와 잡기를 체록한 책을 보았다고 말했으니 화랑새기 체록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박창하의 창작이라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남당유고가 삼국사 겸 체잡기의 정우승본이라는 증명은 어려워도 체록본의 존재가 창작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남당유고는 학계에서는 박창하의 창작 혹은 소설이라고 하던데 그것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 검증이 먼저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일본 국내청 서령부에서 모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먼저 아니냐? 남당유고 모본의 존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조선 왕실 문고인 홍문관에 존재했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남당유고 모본에도 저런 인장들이 찍혀 있을까요? 남당유고 모본은 동국통감 편찬에 필요한 조선왕실 내장서책을 내주어 삼국사 편찬에
참조하고자 했던 책들이고 미완의 책들입니다. 같은 나라 계열의 책들끼리도 내용이 상호 모순됩니다. 그런 책들에다 조선 왕실이 인장을 찍었을 리도 없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본 국학자 도데이칸 1880년대 나카마치오의 기년조정론이 남당유고의 분석 결과와 내용이 같습니다. 남당유고 모본에 조선 왕실 인장이 찍혀 있다면 다행이지만 남당유고 모본이 조선 왕실 문고로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기록이 여럿 있다면 여러 기록 중에 어느 하나를 사실로 밝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당유고는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고대인의 위작이 가해진 조선시대 삼국사 겸 채잡기의 전승본입니다. 그러니까 남당유고의 모든 기록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습니다. 모순되는 기록이 부지기수인데 어찌 모든 기록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 세조 및 성종 연간에 동국통가 및 삼국사 저료 편찬에 있어 조선 왕실의 비장 중이었던 문적이 사관들에게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서고정의 문집에서 일부나마 그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 저료 서문에는 문적이 불완전하고 본말을 상고할 수 없으며 중국의 여러 서적을 참조하여 보충하고 증거로 삼았는데 삼국사기는 실록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국사 저료 전문에는 삼국사기의 단점은 철습과 보충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삼국의 국경이 개이빨처럼 물려있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예쁘게 국경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삼국사는 겨우 보존되었고 문리가 어긋나고 매우 불경스러워 황당하고 대부분이 근거가 없이 호황된다고 합니다. 선유, 김부식과 권근의 교정을 2번 거쳤으나 본사의 소로함을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남당유고에 있는 신라는 혁거서에서 탈해 이사근까지의 기록이었고 백제는 원조왕 이후 150년 정도 기록이었으니 삼국사가 겨우 보존되었다는 말에 어울립니다. 남당유고는 모순되는 기록이 많은데 물리에 어긋난다는 표현과 근거가 없이 호황된다는 표현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사설을 비교하며 보충하거나 교열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의견 충돌은 있을 것입니다. 남당유고는 근친혼이 일반화되어 있고 계부로 남자 왕을 선왕비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경스럽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남당유고 신라기에는 일식 기록이 없는데 후대인 삼국사기에는 중국 기록으로 채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제대로 된 증거조사 없이 남당유고를 박창하 선생의 창작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거짓된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여러 방면에서 연구와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고고학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남당 유고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